정현묵 광양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차기 시장 출마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군들은 벌써부터 지지층 결집을 통한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관광객 증가에 따라 난개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장기적인 관점의 도시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1호 차량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지 앞으로의 성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5에서 40mm 사이의 비가 내리다가 특히 모레부터는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남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태풍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정현묵 광양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역 시장 불출마에 따라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물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입니다. 정현묵 광양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시장은 건강상 사유와 3선 도전에 따른 정책 갈등과 반목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원천다며 불출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3선 도전 여부에 따라 정치적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광양시정에 부정적 역할을 주는 것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 정가도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군들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셈법이 복잡해진 겁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광양시장 후보군은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 김재휴 전 보성부군수, 박근표 전 YTN국장, 문양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 등입니다. 먼저 당내 후보군들은 소셜미디어상에서 지층 결집을 통한 새 과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입지자들은 지역 민심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에도 들어갔습니다. 무소속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윤화 전 국회의원, 서장원 광양보건대 총장 등도 조만간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공약개발 등 본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양시장이 경찰 수사와 건강상 사유로 3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무주 공산이 된 내년 광양시장 선거.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지역 정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4년제 국립대학교들이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1,389명 정원에 6,732명이 지원해 4.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년도 경쟁률 4.28대 1보다 0.57%가 상승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는 750명 정원에 2,734명이 지원해 3.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년도 경쟁률 3.71대 1보다 0.06% 감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TV토론에서 격돌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내일 오후 5시 반부터 90분 동안 생방송되는 TV토론에서 정책과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예정입니다. 특히 경선 레이스를 포기한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층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 MBC를 비롯해 광주 전남북 8개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 중계합니다. 여수시의회가 올해 제73주년 여순사건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7일 전창곤 의장이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를 제안한 데 이어 최근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 여순사건 제73주년 추념식 참석 요청을 위한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건의문은 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 화합과 상생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되고
생존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1호 차량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성공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지만 첫 시작은 순조로워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2, 1, 출발!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첫 자동차 캐스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기량 1000cc의 경영 SUV 캐스퍼가 첫 선을 보인 건 올해 4월 광주 글로벌모터스 완성차 공장이 지어진 지 5개월 만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의 힘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신차를 오늘 내놓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한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23년 만에 국내에 만들어진 완성차 공장입니다. 현재까지는 1교대를 할 수 있는 인원 505명이 채용됐는데 이 가운데 93%인 470명이 지역 인재로 이루어졌고 추가 채용을 통해 인원을 2배 가까이인 1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간접고용까지 포함해 모두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신차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사전 예약 첫날 18,940대가 예약됐는데 이는 역대 현대차 내연기관차 가운데 최다 기록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캐스퍼를 연간 10만 대까지 생산할 예정입니다. 올해 생산 계획이 12,000대 됐습니다만은 현재 주문이 2만 대 넘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노사 상생이라는 최초의 시도로 완성차 생산과 판매에 첫 시동을 건 광주형 일자리의 향후 성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여수 국가산단에서 외국의 기업이 독점하던 합성가스 공급 시장에 진출해 연간 230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최근 여수 공장에 1,700억 원을 투자해 20만 톤 규모의 합성가스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상업 생산에 들어갔으며 특히 이 시설에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을 적용해 연간 10만 톤의 탄소 저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측은 여수 공장 내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재사용은 물론 2024년까지 탄소 제로의 친환경 공정 구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청년 농어업인 활성화와 이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법으로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농어촌의 발전 가능성을 공감하는 청년들의 귀농 귀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세계박람회 이후 관광객 급증으로 도심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개발과 보전 선택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화를 통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도시관리 정책의 방향 설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이후 지역 내 관광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2017년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1,700만 명.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을 모두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관이 수려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관광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고 돌산 소미산 불법 개발 행위가 불거지면서 난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올해 초 돌산 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조사와 개선안 도출에 나서면서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도시계획상 관내 46개 경관지구와 9개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여수시만의 도시관리 정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해안변에다가 경관지구를 지정을 해서 별도로 규제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관광시설 개발 수요가 상당히 급증을 좀 해가지고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됐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경관지구 운영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춰 경관 순응형 건축을 유도하고 대형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수시의 여건과 비전에 맞는 방향으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장기적인 관점의 도시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관, 그중에서도 해안 경관 이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공에서 여수까지 도로가 연도교가 완성이 된다면 이제 그걸 주변으로 해서 개발 수요가 굉장히 폭증할 것 같고 여수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양 관광 휴양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개발행위 현황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의 한 마을에서 어린 숭어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해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쯤 여수시 오천마을 해상 데크 인근에서 어린 숭어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 간척지와 방파제 주변에 고인 물이 오염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한 공동판매장이 고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공동판매장 고흥상생샵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운영은 농업회사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력사협회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광양사랑 상품권 82억 원 상당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와 협력사협회는 지역 상생 발전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양사랑 상품권 82억 원 상당을 구매해 광양제철소와 협력사 임직원 15,700여 명에게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사랑 상품권 구매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웅천의료시설 용지 매각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용지의 공시지가 대비 매각 가격은 1.2배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전국에서 매각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며 헐값 매각과 깜깜이 매각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공개 추천 방식과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했고 개발 당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쳐 시의회 협의 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시정 질문을 통해 여수시가 웅천의료시설 용지를 시의회와 협의 없이 서둘러 매각해 대학병원 유치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